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TV의 검도하는 성악가 바리톤 조병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발랍도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검니들이 많으셔서 함께 발도와 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도는 그대로 검을 바라는, 뽑는 행위죠. 납도는 검을 검집으로 다시 넣는 행위. 영어로 드로잉 스몰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을 던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선 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을 찼을 때 이렇게 보면 이등변 삼각형 이 돼야 이 검이 상대쪽으로 적을 겨누고 있죠. 검이 검집 안에 있을 때 이 병두가 가장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봤을 때 앞모습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평면적으로 돼서 나의 입체적인 모습을 자꾸 못 봐요. 검이 상대방 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끊는 게 아니라 상대를 견제를 하면서 그대로 나아가서 수직을 이루고 그대로 상대방의 목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검을 들고 나한테 올 때 상대방의 팔을 한다는 거죠. 물론 검집에 서로 칼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중단을 취하고 상단을 취하고 나한테 오는 적이 있을 거예요. 발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발도니까 병두를 상대방 쪽으로, 상대방의 나의 오른쪽, 상대방의 왼쪽 보내서 그대로 상대방 팔을 대는 그리고 검을 다시 역순으로 상대방한테 보내서 검의 무게를 타고 들어요. 이게 기본 발도죠. 예를 들어서 위로 발도를 할 때는 상대방이 상단을 들고 있을 경우가 있죠. 검이 상대방 쪽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위로. 이 아이도에서는 뽑을 때까지는 모르게 뽑다가 순간적으로 검집을 돌려서 또 내지는 역으로 상대방을 치고 위쪽으로 뽑아서 자, 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두로 상대방을 겨냥을 합니다. 이 겨눈새들만 감아야가 아니라 발도도 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하길 모든 것들은 박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가 있고 때와 박자, 그 순리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날이 있죠. 종이도 그냥 베버릴만 서파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서파급이라는 용어는 중국과 또 한국과 일본, 우리 고전, 동양의 고전 음악을 할 때 모든 것에는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음악이 막 좋게 시작해서 좋고 이러다 보면 정말 좋은 줄 몰라요. 아주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거기에 빠져든다 할 때 몸에 이렇게 탁 건드려주고 클라이막스를 치고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치고서 막 좋은 상황에서 막 방방방방 뜨다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우리 선비들이 풍류라는 걸 즐겼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까를 틀어놓고 막 시도 쓰고 술을 한잔 마시고 여흥을 즐기다가 그만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여흥을 잘 즐기면 태평가를 부르고 다시 정도를 해서 의관을 정제하고 마무리를 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검도도 시작할 때 그리고 흐름 나중에 존심까지 그런 어떤 마무리까지 그런 것들을 수련하는 게 검도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서파금 얘기를 왜 하냐? 일반적으로 검은 스피드가 필요해요. 물론 빨리 뽑아야죠. 근데 빨리 뽑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검날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가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고 이 검집은 하나의 검집에서 나와서 만 가지의 수를 이루고 이긴 자만이 다시 하나의 검집으로 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검은 사실 검집 안에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불의의 상황에서 내가 검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언제 뽑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만 뽑는가? 너무 가검만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멋있게 뽑는다고 막 순간적으로 팍 뽑으려고 그리고 또 검을 팍 해서 팍 뽑는다고 그러는데 검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집은 안에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를 넣습니다. 안 그러면 날이 다 상해요. 검집이 튼튼할지 모르겠어요. 검날을 보호하고 검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의 원리대로 보면 이면은 길고 힘들기 때문에 이면은 짧단 말이죠. 그 짧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길이 됩니다. 자, 칼을 수련 중에 이렇게 내려놓지 않지만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이 검의 길이는 검날이 76c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전 카타나라고 불리던 일본도는 69cm 정도. 70 넘기 시작하면 타치라고 해서 굉장히 긴 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현대에는 신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검도 더 긴 칼들을 많이 쓰고요. 우리가 검도에서 일반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을 때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보통은 여기서 뒤꿈치를 살짝 상대방 쪽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보내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상대방과 단합을 이루다가 상대방을 치기 전에 보면 보복이 조금 평소보다 넓죠. 진검은 내 벨대나 사방을 상대를 상대해 준다 보면 너무 좁으면 몸을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 보폭보다는 조금 넓게. 그랬을 때 보면 칼의 길이는 발의 길이 그리고 내 엉덩이부터 내가 팔을 쭉 폈을 때 이 직선 길 이게 사실은 검의 곡선과 선이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는 짧아요. 그런데 호흡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상대방 쪽으로 검을 보내서 칼 등을 느끼면서 칼 날을 느끼면 자꾸 칼집을 쳐먹죠. 칼 등을 느끼면서 뽑았어. 뽑을 때도 자 검을 거꾸로 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잡는다.
손은 밑에서 받쳐쥐듯이 상대방 쪽으로 뽑으면서 쭉 뻗으면 수평이 되고, 이랬을 때 보면 손목은 이게 꺾여 있죠. 새끼손가락부터 쥐어진다는 기분. 우리 발도도에서는 칼날이 검집을 손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검집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칼이 길면 또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그래서 굉장히 긴 검들, 타치류의 칼들은 위로 뽑거나 아니면 옆으로 뽑죠. 칼을 가장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검을 들어서 위로 뽑는 거예요. 그럼 그 힘에 맞춰서 칼이 나와요. 위로. 그런데 그렇게 위로 뽑는 것보다 상대방을 겨누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으로 보면서 뽑거나. 그냥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죠. 어쩔 때는 좌상단은 나를 겨누고 나오거나 상단을 겨눌 수 있어요. 아니면 중단으로 나가는. 이랬을 때 이 검을 생각한다면 가장 칼끝을 피하면서 배야겠죠. 조심하지. 급에서 급으로 칼을 뽑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서 힘들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파가 검을 잡고 서서히 그 길대로 유도해 주지만 나의 호흡과 에너지를 모아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도에서는 예전에 검의 길이가 69 정도 짧았죠. 그렇다 보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작용을 이용했어. 그대로 검을 뽑을 때 검이 다 거의 중간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검집을 돌려서 검집을 틀면서 오른손과 왼손의 작용을 같이 해서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검집을 제자리에 놓고 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검집을 당기면서 들어와서 모아질 때 다시 조여서 제자리로. 서파급이라고 했죠. 서서히 운용해서 그걸 해치고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빠져요. 발도는 납도는 역으로 그대로 유도를 해서 검 무게대로만 떨어지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칼날이 검집을 안 건드립니다. 이게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 보면 이 검이 무거우니까 팔을 이렇게 아까 그대로 손목과 팔을 위해서 쭉이 아니라 이렇게 회수를 하는 이렇게 접어요. 그럼 병두가 어떻게 되지? 다운해요. 그러면 들어올 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늘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럼 칼날이 검집을 다 건드린다는 거죠. 검집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검집이 파이거나 손을 다치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움직임이 어떤가. 얘는 접히죠. 얘는 펴지죠. 그러면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러면 얘가 나올 때 얘를 조금 당겨서 좀 뒤로 보내서 당겨서 얘도 뒤로 좀 보내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길이와 스트레칭이 잘 되어 있으면 왼손은 중심만 잡고 오른손만 움직여서 납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도를 할 때 잘 보셔야 될 게 가장 할 수 있는 실수. 칼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눌러버려요. 그게 아니라 검집을 세 손가락으로 완전히 쥐고 이 두 손가락을 안에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검칼 등이 유도가 돼서 느낌을 가지고 오늘은 법률이 여러분과 함께 발도와 납도에 대해서 납도, 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도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검집을 움켜쥘 것, 감싸질 것. 사실 이게 이 손에 베일까봐 겁이 나니까 처음에는 잘 이걸 못하세요. 그렇지만 부드럽게 잡고 유도를 해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힘을 좀 넣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드럽게 하다 보면 감싸졌는데도 굉장히 틈이 있죠. 항상 검날 그리고 내 신체가 펴지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유도할 때도 그대로 유도해서 들어오지만 서서히. 그리고 존심을 줄 때까지.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호흡을 뱉을 때까지가 검도의 끝입니다. 항상 여세, 존심. 그러면 뭔가 검 수련한다고 탁 해놓고 목이 안 좋잖아요. 수련입니다. 검도입니다. 과시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세와 어떤 그런 것들을 수련하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단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혈증, 일본 말로 치구리라고 합니다. 그 치구리를 같이 알아보면서 더 발도와 납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의사 조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